지난 이야기에서 펜타닐 3부작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피오이드의 경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기침약 속의 오피오이드 코데인과 2000년대 미국 헤로인 사태를 촉발시킨 옥시콘틴 이야기를 합니다. 코데인은 1832년 프랑스 화학자 피에르 로비케가 아펜에서 분리한 물질입니다. 화학적으로는 3,5메틸모르핀이며 모르핀보다 덜 중독성이 있다고 믿어 기침 억제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생체 내에서 3,5디메틸레이션 과정을 거쳐 다시 모르핀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아펜 계열의 위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코데인은 복용량의 약 5 내지 10% 정도만 간의 약물대사 효소 CYP2D6 효소에 의해 3,5디메틸레이션 과정을 거쳐 몰핀으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 대사자라서 표준 효과를 보이지만 일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 차이가 코데인을 특별히 위험한 약으로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같은 양의 코데인을 복용하더라도 초고속 대사자는 코데인이 간에서 지나치게 빠르게 변해서 생겨난 몰핀으로 인해 호흡 억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약 대사자는 효과를 거의 얻지 못합니다. 이런 유전자 다양성은 단순한 개인차가 아니라 규제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코데락, 판코데 같은 기침약을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사 다양성과 오남용 위험이 확인되면서 지금은 마약류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일부 국가는 여전히 저용량 코데인을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합니다. 이 빈틈은 코데인 시럽에 사이다나 설탕을 넣어 만든 퍼플 드랭크와 청소년 남용 같은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흔한 기침약 하나가 결국 몰핀으로 변해 중추성 진통제가 됩니다. 아마도 오피오이드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코데인은 그 시작일 뿐, 그 뒤에는 대규모 중독 사태를 유발시킨 오피오이드, 옥시콘틴이 있었습니다. 옥시콘틴은 미국의 제약사 퍼듀 파마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서방형 제제로 만든 약제입니다. 출시 당시에는 12시간 지속 효과, 중독 위험 낮음이라는 약속과 함께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은 대규모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옥시콘틴 서방정은 하루 2번만 먹으면 된다는 편리함, 그리고 중독은 거의 없다는 마케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곧 허위 마케팅으로 드러났습니다. 약효는 12시간을 채우지 못했고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더 자주 복용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처방 오피오이드 중독층이 형성되었습니다. 향후 이들이 내성과 비용 문제로 헤로인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헤로인 중독자들과 겹쳐지면서 2000년대 미국의 헤로인 사태가 촉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오피오이드의 처방과 유통이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되었고 낮은 사용량 덕분에 대규모 중독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의 과잉 처방이나 개인적 남용 사례는 여전히 오피오이드 중독 위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말로그에서는 오피오이드 중독 처치에 필수적인 해독제를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